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 우병호입니다. 앞 1부에서는 평생건강관리 비법의 요체인 건강한 밥상 만들기와 식습관 혁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팁으로 비만이 생기는 원리와 과정에 대해 알아봤으며 두 번째 팁으로는 비만을 해결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는 우리 인체의 현상과 질병이 생기는 원리와 과정을 짚어보고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만 2부에서는 평생건강관리 비법을 예방의 차원에서 즉 20년 젊어지는 비법의 실천 행동인 생활습관과 운동요법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1-2 노화를 저지하고 20년 젊어지는 비법. 노화를 저지하고 20년 젊어지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말은 대단히 쉬운 것 같습니다만 규칙적인 생활을 습관적으로 완전히 생활화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건강한 밥상으로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 일정한 시간에 취침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규칙 있는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 1권 우병호 프로그램에 저자가 몸소 실제 실천하고 있는 그대로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1차적으로는 스트레스를 가급적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 다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방 또는 그날 내에 반드시 풀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우선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는 삶의 균형과 조화를 터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세 기둥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일, 가족, 자아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일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면 일과 가족의 축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나 육아노동과 사랑과 공감을 경험하는 시간은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쟁점으로 일과 사랑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 기둥, 즉 자아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각자의 가치와 목표들을 평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형태의 부조화는 일 중독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의외로 일 중독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일 중독에서 일단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 2권 18장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섹스를 즐겨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섹스 이야기만 나오면은 왠지 겸언쩍게 하거나 아니면은 좀 어색하거나 심지어 터부시하기까지 합니다. 섹스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종족유지 보존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우리 생활해 나가는데, 인간이 생활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전한 섹스 행위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적으로는 상대와 교감하고 심리적으로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고 신체적으로는 배설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신진대사가 왕성해지는 효과가 있고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이 여러 번 발표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섹스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와 관계가 있는 내용은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 2권 20장 회천 프로의 섹스 효과를 중심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 자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은 늘 신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원상 회복시켜주며 운동으로 만들어진 근육세포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사작용, 소위 ATP 생산을 원활히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활동하는 에너지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므로 근육을 만드는 규칙적인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자의 운동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안구 운동과 명상을 한 20분 정도 합니다. 안구 운동은 잠에서 깨긴 하지만 눈을 뜨지 않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안구를 오른쪽으로 5번, 왼쪽으로 5번, 앞뒤 상하로 5번 이런 식으로 안구를 굴립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을 뜨지 않고 바깥에 그 형광등이나 전기불을 전혀 켜지 않는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명상을 합니다. 명상 내용은 주로 그날 할 일이라든지 또는 조용히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잠기는 소위 글자 그대로 명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20-30분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운동할 준비를 합니다. 이 운동할 준비에는 뭐 옷하고 신발 뭐 이런 거와 그 다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장갑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운동할 준비에서 속옷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강사가 운동요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할 때도 맞는 옷도 필요하지만 맞는 속옷도 필요할 것 같아서 백화점에 가서 운동할 때 입으려고 트렁크 팬티를 3개 샀습니다. 사가지고 기분 좋게 입고 하루 운동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운동 나가려고 팬티를 갈아입으려고 보니까 팬티가 소위 히프, 항문 쪽에 세로로 H자 찍어 놓은 것처럼 두 곳이 이렇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세로로. 참 이상하다. 새 건데 왜 이럴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거의 2번째 옷을 갈아입고 이틀째 갔다가 왔죠. 그런데 3일째 또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까 또 전날과 거의 똑같은 크기, 똑같은 위치에 세로로 H자 찍으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째져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새 옷인데 왜 이렇게 째질까?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3번째 트렁크 팬티 사실 좀 비싼 겁니다. 트렁크 팬티를 입고 운동하러 궁산에 올라갔습니다. 궁산에 올라가서 별 생각 없이 하다가 기체조를 하면서 기체조 마무리 동작에 다리를 최대한 벌리고 상체 비틀기를 하는데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때 팬티의 그 다리 부분, 트렁크의 다리 부분이 땀이 나거나 해서 좀 이렇게 몸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좀 째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몸에 붙은 상태에서 다리 벌리기를 최대한 하니까 바로 세로로 째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운동을 할 때 운동에 적합한 옷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러 갈 때는 팬티는 주로 습한 성질이 있는 잘 신축성 있고 늘어나는 것. 그 다음 위에 러닝 셔츠는 땀을 잘 흡수하고 공기 환풍이 잘 되는 거, 땀을 잘 배출하는 거였으면 상당히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등산을 하거나 운동할 때 입는 속옷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그 운동에 맞도록 속옷도 준비하셔야 되고, 신발도 러닝에 필요한 건 러닝화, 그 다음 트레킹에 필요한 것은 트레킹화, 등산을 간다면 등산화, 이렇게 기능적으로 맞는 신발을 착용해야 우리 몸도 상당히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발이 까지거나 다칠 수도 있고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복장이라든지 신발이 그 용도와 목적에 맞아야 하겠습니다. 운동할 준비를 완료하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집을 나선다. 이때가 보통 6시 10분 내지 20분 사이입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한 2, 30분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물을 리퀴드 크린지 5스포이드 정도 타서 마시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갈증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일단 물을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장 운동을 시작하게 하고, 그 다음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장, 소장 이렇게 해서 우리 소화기관을 청소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면은 평지 걷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사진을 보면서 현장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위 구암 허준공원 뒤 강서 가로공원인데요. 이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바닥에 눈이 조금 쌓여 있고 나뭇가지들은 다 소위 그 얼어 있는 상태, 얼음의 결정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두운데 가로등 때문에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이 강서 가로공원 한 1.3km 되는데, 여기는 평지 걷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평지 그냥 별 생각 없이 걸으면 되지 안 됩니다. 평지 걷기는 반드시 11자로 걸어야 하고 8팔자나 역 8팔자로 걸으면 안 됩니다. 뒷짐지고 걸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11자로 걷되 등에 땀이 좀 날 정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건 궁산 밑에서 바라본 궁산이 되겠습니다. 이 궁산 소위 산길, 오르막길인데요. 뭐 거리는 한 7, 800m 밖에 안 됩니다만 65도 경사로 대단히 가파릅니다. 이런 산길을 올라갈 때는 평지보다 속도를 더 높여서 가야 몸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무뿌리라든지 돌 같은 게 장애물이 있으면은 몸을 좌우로 90도 틀어서 간다든지 절대 그렇게 하면은 몸 균형을 잃어서 넘어져서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발을 좌로 2번 옮긴다든지 우로 2번, 3번 옮긴다든지 이렇게 수평 이동해서, 그래서 장애물을 피해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체는 앞으로 많이 숙여야 되겠죠.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평행이동, 발을 평행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몸을 틀어서 움직이면은 몸 균형을 잃어서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국 가파른 산 올라가는데도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본 강사가 늘 운동을 하고 있는 송림숲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송림숲을 지나서 33개의 돌계단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이 소왕루라는 정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 궁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이 궁산은 신증동국 여지성남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송림 오솔길이 되겠습니다. 바닥이 돌다리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색적이긴 합니다. 여기 궁산 정상입니다. 궁산 정상은 조선시대 때 군사 훈련장으로 쓰인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둘레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이때가 3월 달이었는데 좀 안개가 바닥에 좀 끼어 있습니다. 여기는 궁상 정상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한강 넘어 저 북한산을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궁산 정상의 동북쪽에 있는 포토 아일랜드고요. 겨울 새벽이 되겠습니다. 그 포토 아일랜드에 올라가서 김포 13 방향으로 본 전경인데요. 오른쪽에 강 건너 보이는 저 산이 역사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행주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궁산 정상을 돌아 나오면서 시계 바늘 방향으로 돌아 나오면서 저 한강 쪽으로, 한강은 지금 언덕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한강 저 건너편에 북한산 능선이 보입니다. 이 바닥은 소위 상고대처럼 생긴데 이것은 서리가 내려가지고 일종의 얼음의 결정체입니다. 이 좀 흰 색깔을 띠고 있죠. 이 천년잔디입니다. 이 부분은 얼음하고 눈이 좀 쌓인 상태입니다. 저 바로 직진하게 되면은 한강으로 떨어지는 그 절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궁산 정상을 올라가는 오솔길 내려가는 방향에서 찍은 장면이고요. 그 다음 그 나무 펜스에서 마포 여의도 쪽으로 바라본 전경입니다. 상당히 전경이 운치가 있습니다. 소왕루 정면에서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소왕루에 올라가서 강 건너 북한산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포 여의도 쪽으로 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소왕루 마룻바닥에서 전에는 기체조, 상체 비틀기, 허리운동, 그 다음에 외다리, 제자리 걷기, 뇌운동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만 여 밑에 88 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이 도로에 차다니는 소음 때문에 운동하는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 밑에 송림숲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운동하는 것을 하나하나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준비 운동이 되겠습니다. 송림에서 맨 먼저 하는 이 운동이 기체조인데요. 손가락 끝에 기를 모아서 앞으로 마치 상대방을 찌르듯이 굉장히 기를 모아서 쫙 뻗습니다. 옆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위로는 바위 들어 올리기 실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윗몸 앞으로 굽히기인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무릎을 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똑바로 편 자세에서 손바닥을 땅에 적어도 짚을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허리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목 운동을 하고 목 운동이 끝나면은 이제 단전치기를 합니다. 단전치기는 목적은 장 운동입니다. 이 기체조와 허리 비틀기 이 운동의 목적은 전날 쌓인 피로를 완전히 풀어, 다시 말해서
우리 몸 전체의 기를 풀어서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체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전치기, 앞치기 한 3, 40분 하고요. 뒤치기 한 3, 40분 하고요. 그 다음 옆으로 등 두드리기 뭐 이렇게 해서 한 몇십 번 정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앞뒤로 동시에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으로 이제 두드리기를 합니다. 두드리기 하는데 처음에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배가 등이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숙 달 되면은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제 허리 돌리기 하는데 좌우로 한 10번, 그 다음 뒤에서 앞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한 20번, 그 다음에 앞에서 옆으로 한 대각선 방향 한 10번, 20번 정도, 이런 정도로 하고. 횟수는 각자 자기 실증에 맞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리 최대한 벌리고 상체 비틀기를 하는데, 이 운동을 하면서 아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팬티가 세로로 째졌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해 보이지만 저 운동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운동은 외다리 제자리 걷기입니다. 외다리 제자리 걷기는 무릎 관절 운동과 그 다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한쪽 다리로 서가 있는 거 잘 안 됩니다. 그 몸 균형이 안 맞기 때문인데, 몸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한쪽 다리로 설 수 있고, 또 저 한쪽 다리로 90도 굽혀가면서 제자리 걷기 운동하는 거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온몸의 체중 전체가 한쪽 다리에 쏠리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저렇게 반복해서 하기 힘듭니다. 횟수는 각자 자기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본 강사의 경우는 왼쪽 발 한 제자리 걷기 20번, 오른쪽 다리 한 20번, 그 다음에 양쪽 다리로 동시에 저 운동은 힙을 뒤로 좀 빼면서 그 다음에 손바닥을 편 채 손목 운동과 같이 하는데, 저렇게 상하 운동을 한 20번, 이래서 총 60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운동은 바로 2014년도에 완성한 뇌 운동이 되겠습니다. 팔을 완전히 X자로 꼬고요. 다리도 처음에는 왼쪽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무릎 위에 완전히 올려서 X자로 꼽니다. 꼰 상태에서 거의 90도 각도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선 자세에서 시선은 안구 운동을 합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고개를 들거나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시선만, 안구만 돌립니다. 8팔자로 시계바늘 방향으로,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천천히 60번을 씁니다. 대략 한 1분 내지 1분 한 10초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 저렇게 상하 운동을 합니다. 상하 운동을 할 때는 절대 시선은 정면을 보고 바로 있어야지, 시선이 흔들리면은 몸의 균형을 잃어가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윗몸 뒤로 젖히기를 하면은 금방 몸이 확실히 풀리고 유연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뇌운동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이 운동을 할 때는 우리 인체의 거의 모든 관절, 근육, 그리고 시선까지, 그러니까 우리 몸 균형 잡는 거, 그 다음에 근육 전체 안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어느 부위 할 것 없이 다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뇌운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뇌운동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고스톱 치면 치매 예방된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오셨을 겁니다. 고스톱 치는 것보다는 아마 수백 배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고스톱은 머리는 뭐 조금 어떻게 움직이는 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릎과 허리 관절은 치명적으로 약점을 갖고 있죠. 앉아서 있는 거. 그래서 보통 뭐 무릎에 고름 생긴다 그런 말도 하고 있고 하죠. 이 뇌운동이 뇌운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 균형 잡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호흡운동인데, 호흡운동의 목적은 여기는 송림숲 속이기 때문에 음이온, 소위 음이온을 최대한 많이 마시고 우리 인체, 특히 호흡기관인 코를 통해서 폐 쪽으로 음이온을 가급적이면 많이 마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호흡운동을 합니다. 호흡운동을 하고 나면은 정면으로 최대한 멀리 한 500m 정도 전방을 보면은 눈이 굉장히 또렷해요. 시선이 굉장히 눈이 맑아졌다, 또렷해졌다는 것을 실제 느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호흡운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송림숲이라든지 공기가 좋은 데 가서 해야 됩니다. 공기가 나쁜 데서 이 호흡운동 하면은 글쎄요, 모르긴 해도 효과가 역효과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꼭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소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나무는 대체적으로 수령이 한 35년 넘어야 됩니다. 35년 정도 되면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헥타르당 연간 한 8.22톤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이 동작은 호흡 정지하고 있는 동작입니다. 호흡 정지는 우리가 매일같이 있을 수 있는 심장마비 대비 훈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수림기공인데요. 수림기공도 호흡운동하고 차이점은 이 소나무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산소를 우리 인간이 코로 들이마시고 우리 인간이 밖으로 내보내는 이산화탄소는 나무가 이제 들이마시게 되는데 결국은 이 소나무와 우리 인간이 기의 교환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림기공은 중국의 무림의 고수들, 소위 그 칼 잘 쓰는 고수들은 다 이 수림기공을 했다고 구전되고 있는데 실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기록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본 강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수림기공을 제 나름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시간은 대략 108번 내를 기준으로 해가 108번 정도 세면 되는데요. 그때는 호흡을 조금 최대한 크게 하고 마지막에는 소나무에 코를 최대한 가까이 대서 한 10여 회 정도 심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림기공까지 끝냅니다. 이건 영하 한 7도 되는 상황에서 수림기공하는 장면이고요. 여기 이제
가파른 산길을 뛰어내려가는 산길인데요. 우리가 가파른 산길을 뛰어내려가는 운동은 굉장히 전신운동으로 좋습니다. 발목, 허리, 무릎, 그 다음에 어깨, 목, 그 다음에 심지어 안구 운동까지, 그리고 우리 인체의 전신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파른 산길 상당히 울룩불룩하고 상당히 불규칙한 이런 쪽으로 뛰어내려간다는 것, 자칫 균형을 잃거나 어디 걸려서 넘어지거나 하면은 크게 다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목이 부러지거나 크게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전신 운동, 소위 뇌 운동까지 되는 정말로 건강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동, 그 다음에 건강에 상당히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운동을 함부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점점점 속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꼭 위험한 운동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효과는 좋지만 이 운동을 염두에 두고 참고해서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궁산을 내려와서 되돌아오는 가로공원에 접어드는 지점에서 본 전경입니다. 그 다음 경사각이 약 30도 정도 되는 역평판 위에서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합니다. 발등을 저 스탠봉에 걸고 난 다음 오직 허리 힘만으로 한 25회 정도 하는데요. 이 운동을 한 2, 3개월 하면 웬만하면 척추 디스크 같은 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다 나와버립니다. 이 허리 강화 훈련으로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리 좀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은 꼭 이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허리에는. 그래서 집에 이 운동 끝나고 난 다음은 좀 비교적 천천히 걸어서 집에 도착해서 팔굽혀펴기 한 120분 정도 하고 샤워장에 들어가서 샤워하면서 페이스 요가를 하게 됩니다. 하루 걸러 한 번 간격으로 30년 젊어지는 특별 훈련도 합니다.